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칩니다. 2만 명에게 3차례 전화 설문을 하고 시민 참여단도 두어 2박 3일간의 학습, 토론을 거친 후 역시 찬반 설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을 놓고 이런 전례 없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점이 등장하겠죠. 특히 비용 문제가 가장 먼저 많이 다뤄질 겁니다.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비교되고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몇 년 이내에 얼마나 저렴해질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반대론자의 주장 골자가 그랬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려면 군 전력을 강화해야 해서 로켓 구매에 얼마, 전투기에 얼마, 구축함에 얼마, 잠수함에 얼마가 든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이후 보수 정권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같은 논리를 세웠습니다.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어떤 나라가 돈을 아낀다고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나요? 돈이 싸게 먹힌다고 자국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라 명령하는 권한을 다른 나라에 주자는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고방식. 원전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의 출발은 바로 이 천박하고 부끄러운 사고방식부터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일에 돈보다 중요한 거 당연히 있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목소리가 월요일 목소리가 아닌데요? 어떤 의미신가요? 목소리가 맑아요. 아, 말단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크게 맑지는 않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시사인의 네? 김은지 했나요? 네, 했습니다. 제가 맑지가 않습니다. 정신이.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데요. 먼저 특검이 구형을 통해 형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이 바뀌어서요. 주요 사건 1심, 2심 선고 생중계 가능해졌는데요.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선고가 중계될지 여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월 걸렸네요. 5개월 걸렸고, 예. 결심 공판이라는 게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공방은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형을 하는 거죠. 예. 네, 검찰이 봤을 때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 특검이죠. 특검이 형량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통상 한 2주 정도 있다가 재판부가 선고를 하겠죠. 예, 검찰이 뭐 10년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5년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늘 아마 2시 이후에 나오는 형량은 그걸 보고 이제 뭐 5년이든 몇 년이 구형이 되면 5년을 사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특검 쪽의 주장인 거죠. 네.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과 선고가 다른데 뭐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형만, 검찰의 주장만 있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희 기자 연결해서, 예, 주진희 기자가 삼성 사실 전문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전문도 많아요. 예. 삼성 전문 기자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잠시 후 연결해서 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한 뉴스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사가 2015년 7월 25일 두 번째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었자 박 전 대통령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질책을 하냐라고 답했다라는 건데요. 질책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제의해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진술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에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해서 매우 당황했고 이후 승마 지원을 챙겼다라는 취지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압박을 가해서 대가를 얻어낸 게 아니고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정책적 판단 이런 걸 했다는 말이고 이제 삼성 쪽에서는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반된 주장이 있고 이 결론은 대략 2주 후에 납니다. 2주. 예. 네, 구속 만기가 27일이어서요. 네. 그 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략 한 24, 5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주 후에나 결론이 납니다. 1심 결론이죠 물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2009년에서 2012년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구성했다라는 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밖에요.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이 파악돼서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사이버 외곽팀 30개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다가 아닐 것이다. 예, 적폐청산 TF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이제 윤 목사 실제 밝혀져서 구속이 된 윤 목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일부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름 지명도 있는 소위 농객이라고 불리던 보수 농객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또는 뭐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이 아르바이트로 잠시 한 수준의 3,500여 명 정도라고 1차로 밝힌 인원 이외에 별도의 조직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악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보면은 온라인에서 이런 그러니까 포털이나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조직들 말고 또 트위터에서나 SNS 뭐 페이스북 가능한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러 레벨에서 그냥 단순한 댓글 혹은 뭐 포털에서 댓글뿐만 아니라 아예 스스로 글을 창작해내는 수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광범위한 왜냐하면 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팀 자체가 커졌어요. 당시에. 처음에 심리 전단에서 출발해서. 네, 그렇죠. 심리 전단이 아니라 국으로 바뀌고, 인연도 바뀌고, 관리 조직 자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당연히 훨씬 더 큰 조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국정원 댓글팀도요, 그 당시에 특별수사 하면서 2013년에 국정원 메인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갔었는데 국정원의 거부로 서버 확보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폐청산 TF가 이 메인 서버를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인 서버에는 다 남아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부 있겠지만 여하간 여태까지 밝혀진 바로는 별도의 조직이 더 있다. 예. 또 관련 뉴스가 있나요?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제까지 안 드러났을까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관련한 보도들이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에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안 서약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민간인들끼리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국정원 직원이 이들을 점조직으로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간첩이죠, 간첩. 자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작하는 간첩.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예산도 보면 3,500만 얘기하면서 한 달에 2억 5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국정원장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네. 이 일을 해서 다시 정권을 뺏기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했는데 한 달에 2억 5천이라는 건 껌값입니다. 껌값. 정말 국정원의 방대한 조직 어마어마한 예산에 비하자면 국정원 최대 관심사에 이 정도밖에 돈을 안 썼다는 건 뭐 도저히 저는 3,500명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안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소위
제가 했어요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네, 처벌받거나 혹은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지시를 받았고 어떤 활동을 하였다 말단에서 그런 사람을 사실 찾아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이 포상금을 거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나와서 내가 보안사역서를 쓰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람한테 면책을 주고 포상금도 1억 이상 줘요. 예. 1억 이상. 아주 크게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민간에서 왜 댓글 가지고 크게 소송이 걸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죠. 예, 모강사가 라이벌. 네, 사교육 시장에서는 꽤 큰 이슈입니다. 예, 라이벌 업체에서 대규모 댓글 단을 돌렸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국정원이 꼭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추적하고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PC방에서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억대 포상금을 걸었더니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여기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TF팀. 자, 또 있습니까? 다른 뉴스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반응에 대한 뉴스도 있는데요.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측근들이 정치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한 인사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댓글팀이 없었다는 겁니까?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봐서는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국정원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얘기가 댓글팀이 없었다는 반응처럼 보여지는데. 네, 뿐만 아니라 예. 친이계 인사들도 정치와 절연하겠다라는 국정원이 여론몰이 공작에 나섰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목소리를 높이시죠. 네. 떨고 있겠죠. 자,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있는데 반응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을 다시 내놓은 건데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애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빠졌습니다. 원유 수출 금지까지 해버리면 사실 북한을 완전히 고립해서 붕괴시키겠다는 거죠. 북한 붕괴는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지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난민이 1,000만 명 단위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권력 공백, 권력 공백이라는 불안정해지면 복지전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이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 건너 땅이지만 중국, 러시아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걸 원치 않죠. 중국, 러시아는.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서 원유 수출까지 금지하는 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민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할게요. 네. 네,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 선언한 당권주자 3명이요. 어제 잇따라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정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건데요. 먼저 안철수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정지돼 쓰러진 환자는 전기 충격을 줘야 살아난다. 당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출마했다면서 자신은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누울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몰염치한 출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6개월간 사당하의 그늘에서 지지율 성적표가 5%가 되었다면서 이런 지도력으로 1, 2년 더 당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소멸로 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형을 하는 거죠. 예. 네, 검찰이 봤을 때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 특검이죠. 특검이 형량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통상 한 2주 정도 있다가 재판부가 선고를 하겠죠. 예. 검찰이 뭐 10년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5년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늘 아마 2시 이후에 나오는 형량은 그걸 보고 이제 뭐 5년이든 몇 년이 구형이 되면 5년을 사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특검 쪽의 주장인 거죠. 네.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과 선고가 다른데 뭐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형만, 검찰의 주장만 있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희 기자 연결해서, 예, 주진희 기자가 삼성 사실 전문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전문도 많아요. 예. 삼성 전문 기자로 10년 이상. 로켓 구매에 얼마, 전투기에 얼마, 구축함에 얼마, 잠수함에 얼마가 든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이후 보수정권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같은 논리를 세웠습니다.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어떤 나라가 돈을 아낀다고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나요? 돈이 싸게 먹힌다고 자국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라 명령하는 권한을 다른 나라에 주자는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고방식. 원전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의 출발은 바로 이 천박하고 부끄러운 사고방식부터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일에 돈보다 중요한 거 당연히 있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목소리가 월요일 목소리가 아닌데요? 어떤 의미신가요? 목소리가 맑아요. 말단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크게 맑지는 않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했나요? 네, 했습니다. 제가 맑지가 않습니다. 정신이.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데요. 먼저 특검이 구형을 통해 형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이 바뀌어서요. 주요 사건 1심, 2심 선고 생중계 가능해졌는데요.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선고가 중계될지 여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월 걸렸네요. 5개월 걸렸고, 예. 결심 공판이라는 게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공방은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살았기 때문에 잠시 후 연결해서 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한 뉴스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사가 2015년 7월 25일 두 번째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었자 박 전 대통령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질책을 하냐라고 답했다라는 건데요. 질책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제의해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진술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에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해서 매우 당황했고 이후 승마 지원을 챙겼다라는 취지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압박을 가해서 대가를 얻어낸 게 아니고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정책적 판단 이런 걸 했다는 말이고 이제 삼성 쪽에서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칩니다. 2만 명에게 3차례 전화 설문을 하고 시민 참여단도 두어 2박 3일간의 학습, 토론을 거친 후 역시 찬반 설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을 놓고 이런 전례 없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점이 등장하겠죠. 특히 비용 문제가 가장 먼저 많이 다뤄질 겁니다.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비교되고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몇 년 이내에 얼마나 저렴해질 것인가를 두고
감론, 을박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반대론자의 주장 골자가 그랬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려면 군 전력을 강화해야 해서